이번에는 네 번째 LC 공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LC 공진은 저항이 제로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RLC 직렬회로에서 R 값이 제로이니까 R이 숏서킷 돼서 L과 C만 있는 그러한 회로가 돼요. 그래서 이 L과 C가 있는 회로의 루프 방식을 갖고 최종적으로 2차 선형 미분 방식을 풀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요.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에서 2차 미분 방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이 실수분은 없고 헛수분만 존재하는 그러한 두 개의 건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플러스 J 오메가 제로, 하나는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인데 이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J 오메가 축상의 두 개의 건이 존재하는 이러한 케이스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해는 VCT는 원래는 E의 마이너스 T 오버 E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했는데 알파 자체가 제로니까 얘가 1입니다. 1이니까 E의 마이너스 알파 T는 없고 그냥 안에 있는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는 지난 시간에는 베타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베타 대신에 지금은 오메가 제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이와 같은 값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이제 초기치를 대입합니다. 초기치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VC의 제로는 라지 V0라 그랬고 CL에 흐르는 전류 IL0는 제로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VCT는 초기치 VC의 제로를 넣으면은 제로 이제 코사인 오메가 T가 1이 되고 사인 오메가 T가 제로니까 A가 바로 V0가 되고 그 다음에 ILT는 왜 돼요? ILT는 마이너스 C의 DT분의 D VCT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DT분의 D VCT T가 제로인 순간에 DT분의 D VCT T 대신 제로를 잡아넣는 값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A의 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 오메가 제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T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 얘는 제로가 되고 얘가 B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B 오메가 제로가 바로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B는 제로가 돼요. 자, 그러면은 VCT 자체가 A의 그러니까 V0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ILT는 마이너스 C의 얘를 갖다가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V0의 사인 오메가 T 제로 T 플러스 요거 그랬던 거죠. 따라서 ILT는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제로 C V0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코사인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전류는 사인 오메가 T 전압은 코사인 오메가 T 따라서 T에 따라서 VCT를 그려보면은 V0 그래서 마이너스 V0까지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여기가 파이고 되고 P가 되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얘는 ILT는 여기가 VCT고 ILT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미크가 되고 이런 스타일로 이것이 ILT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 값이 오메가 제로 C V0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1차입니다.
자, ILT가 제로일 때 VCT는 극점을 갖고요. 여기도 극점. 그 다음에 VCT가 제로일 때 ILT가 극점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C가 저장된 에너지가 없으면은 모두 다 L에 저장된 에너지가 되고요. L에 저장된 에너지, IL이 제로가 되면은 C에 저장된 모두가 다 C로 저장된 에너지다. 그러면은 처음에 갖고 있는 T가 제로에서 갖고 있던 에너지는 T가 제로일 때 오메가 C는 2분의 1 CV0의 자성이고 오메가 L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가 쭉 올라서 오메가 제로 T가 2분의 파일 때, 자, 오메가 T가 여기가, 여기 오메가 제로 T라고 둡시다. 오메가 제로 T라고 뒀을 때 2분의 파이면 얘가 됩니다. 얘가 되니까 VCT가 제로고 ILT는 오메가 C V0예요. 이때는 VCT가 제로고 ILT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오메가 제로 C V0가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C는 제로가 되고 오메가 L은 2분의 1 L 곱하기 IL의 자성, 오메가 제로의 자성, C의 자성, V0의 자성. 오메가 제로 자성이, 오메가 제로가 뭡니까? 루트 LC분의 1이죠. 그걸 제곱하면 LC. 하나 없어지니까 2분의 1 C V0의 자성. 그래서 C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그냥 L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C가 제로. 원래 T가 제로인 순간에 오메가 C가 2분의 1 CV 자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메가 제로 T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오메가 C는 사라졌고 C에 저장된 에너지는 없고 L에 저장된 에너지는 제로에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L로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다 전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메가 제로 T가 오면에는 파이가 되면은 요와 같은 상태입니다. 파이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ILT가 제로고 ILT는 제로고 그 다음에 오메가 VCT는 마이너스 V0가 돼요. 그러나 에너지 관계로 보면은 제로가 되고 오메가 C는 2분의 1 CV0의 자성. 다시 이번에는 L이 저장된 에너지가 C로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C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L로 가고 L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다 C로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앰플리튜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바운더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것이 줄라 그러면은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줄라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가 소모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항성분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L과 C로 공진해서 공진 주파수로 그냥 오메가 제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파형이 존재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는 C에 있던 에너지가 L로 가고 L에 있던 에너지가 C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는 줄지 않아요. 줄려 그러면은 저항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로 내에는 저항성분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LC 공진이고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풀어볼게요. T가 음의 영역에서 수치를 내야 되네. R이 40옴, L이 4헬리, C가 10mF. 자, T가 음의 영역에서는 스위치가 이쪽으로 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류가 안 늘어져. 오픈 서킷이니까. 그래서 ILT는 여기 전압이 VCT, 다음에 ILT가 제로고 VCT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가 안 오니까 여기도 전압이 안 걸리고 여기도 전압이 안 걸립니다. 12V 그대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은 L과 C만 있는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mF, 여기가 4헬. 자, 이걸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그러면은 L에는 초기치가 없으니까 그냥 4S, C는 초기치가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C, V, C0니까 10mF 곱하기 12V. 여기가 10mF,
10mF이니까 SC분의 1, S분의 100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VCS,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S. 자, VCS는 이 전류원이 이 두 개의 임피던스에 이 정도의 값을 곱하면 VCS가 되고요. 그 VCS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가 ILS니까 마이너스 4S분의 VCS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VCS가 10 곱하기 10mm 곱하기 12니까 120, 0.12 12에다가 4S와 S분의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12 곱하기 4S 플러스 S분의 100분의 4S 곱하기 S분의 100 S를 곱해. 그러면은 0.12에 4S의 자성 플러스 100분의 400S가 됩니까? 따라서 곱해 들어가니까 4를 나눠. 그러면 S자성 플러스 25분의 100, 12가 되겠네. 12S. 따라서 0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VCT는 12의 코사인 OT. 이렇게 나오게 돼요. ILT는, ILS는 ILS는 4S분의 VCS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에다가 4S를 나눴으니까 S자성 플러스 25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0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ILT는 3의 사인 OT. 5가 있어야 되니까 5분의 3의 사인 O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VCT는 코사인 함수고, 그 다음에 ILT는 사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C의 맥스, C에 충전되는 최대 에너지는 12V가 걸렸을 때니까 2분의 1 곱하기 10mm의 자성 곱하기 12의 자성. 그 다음에 오메가 L의 맥스는 L에 충전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4헬리 곱하기 5분의 3의 자성. 이거 두 개가 같으냐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1.2 그러니까 2분의 12 곱하기 12 144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니까 7.1mJ 되고요. 얘는 525 50 분의 49 36 자연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과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계제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적제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LC 공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소 평면에서 건이 어떤 케이스냐면 요게 존재하면, 요게 중건이 존재하면은, 중건이 존재하는 것이 요 중건이 존재하면은 요거 값이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반경이 LC분의 1인 루트 LC분의 1이니까 중건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인계제동이고, 여기서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부적제동, 언더댐핑이고, 여기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LC 공진,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과제동입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이 먼저 과제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제동이 보면은 알파 2L분의 건이 마이너스 RC 플러스 마이너스 LC분의, 그러니까 알파 1, 알파 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이 2L분의 마이너스 R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텀하고 요 텀하고가 같을 때가 인계제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계제동은 2L분의 R하고 LC분의 1하고 같은 이와 같은 등식.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기 제로인 케이스가 인계제동이고 이 과제동이 두 영역으로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이 2L분의 R의 제곱하고 LC분의 1이 굉장히 얘가 클 때 앞에 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LC분의 1이 매우 적다는 거니까 두 개의 근이 하나의 근이 굉장히 원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파 1 마이너스 알파는 자, 요 안에 것만 들러보겠어요. 루트 2L분의 R의 자성 마이너스 LC분의 1인데 얘는 2L분의 R이 앞으로 나오고 루트 1 마이너스 예분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R분의 2L의 자성 곱하기 LC분의 1입니다. 그래서 2L분의 R에다가 루트에 1 마이너스 L 자성이 한 개 없어지고 2가 있고 R의 자성 C분의 2L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값이 매우 적은 값이니까 approximation 2L분의 R에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얘가 되겠죠. R 자성 C분의 2에 이것은 근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1보다 훨씬 더 적으면은 1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x인데 x가 1보다 훨씬 더 적으면은 1 플러스 2분의 1x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한을 찍이는 거니까 얘를 하게 되면은 얘 없어지고요. 곱해 들어가면은 2L분의 R 마이너스 LL 없어지고 RR 없어지니까 2RC분의 1이 되지, 그쵸?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얘 대신에 얘를 넣으면은 2L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2L분의 R 마이너스 플러스 2RC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야구 하면은 빼기를 하면요. L분의 R 플러스 2RC분의 1이 되고요. 그게 한 근이 되고 또 한 근은 플러스를 하면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RC분의 1 R 1 마이너스 4L입니다. 4L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4가 돼요. 4가 돼서 얘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요. 자, 그럼 한 근은 근 두 건이 어떤 케이스냐면은 얘는 굉장히 적은 값이죠. 그죠? 얘가 얘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얘가 적고 얘는 크다는 의미입니다. 1 마이너스 얘가 매우 적은 거니까 얘는 작은 거니까 얘 작은 거 두 개에서 더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L분의 1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RC분의 1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은 R, L, C. 자, 근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굉장히 적고 하나는 매우 큰 거예요. 매우 큰 거는 마이너스 L분의 R이 돼 있고 또 한 거는 마이너스 RC분의 1이 있는 요 두 개의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달 특성을 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고 하나는 굉장히 적으면서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얘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 개의 근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요 앰플리튜드도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얘가 이 폴이 전체 회로를 지배합니다. 지배하니까 원래 주어진 게 2차 회로인데 동작은 폴이 여기 하나만 있는 1차 회로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동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2L분의 R의 제곱이 즉 다시 말해서
R을 하고 2배의 루트 L 오버 C가 R이 굉장히 클 때 하고, 그 다음에 R이 그냥 2 루트 L 오버 C보다 그냥 클 경우 하고, 그러니까 과제동 안에서도 두 개를 분리시켰던 거죠. R이 굉장히 클 때 하고 R이 적당하게 클 때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클 때를 들다 보니까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근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답을 구하게 되면은 제로 근방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미치는 것조차도 미미하다는 것을 얘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회로가 1차 회로처럼 동작을 한다. 얘는 그냥 2차 회로처럼 동작하지만은 R이 이 2배의 루트 L 오버 C보다 훨씬 더 크면은 1차 회로처럼, 즉 L이 없는 회로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RC분의 1이라는 것은 E의 마이너스 T 오버 RC가 된다는 거니까 얘가 주가 되는 거고 얘는 타워가 RC가 된다는 거예요. 타워 RC라는 것은 L이 없는 회로, 이와 같은 회로에 타워가 CS 들다 본 것이 저항이 R이니까 RC가 바로 타워가 되는 거니까 이 RLC 중에서도 R이 매우 클 때는 L의 의미는 없어진다. 여기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동 안에서도 R이 적당하게 크면은 L하고 C하고 다 동작을 하게 되는데 R이 매우 크면은 어떤 의미냐면 C에 충전된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를 따지면은 R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류는 아주 미미해요. L은 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니까 L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DT분의 DIL인데 IL이 매우 적어요. very small. very small이면은 VL도 거의 very small입니다. 따라서 VL을 거의 제로로 두고 쇼스키처럼 행동하게 되는 R과 C만 있는 회로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R이 매우 클 때는. 그래서 R이 매우 클 때는 1차 회로처럼 동작한다. 즉 L이 없는 회로처럼 동작을 한다. 그 다음에 R이 적당히 크면은 뭐 두 근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계제동 한 포인트고 동진도 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 부적제동은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눠하면은 이쪽에 근이 존재할 때 하고 이쪽에 근이 존재할 때 하고 동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크리티컬 댐핑 쪽에 가깝게 복소근이 있느냐 아니면 공기 쪽에 근이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이, 공기 쪽은 계속해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오실레이션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니까 거의 오실레이션 안 일어나는 것처럼 파형이 보입니다. 근데 얘는 오실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백열회로에서 다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적제동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전압이 파형이 이렇게 변하고 전류 파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전류가 여기서 피크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피크를 이뤄주면 공진인데 공진일 때 보이세요. L과 C가 공진이 일어났을 때는 LC 회로에서는 C에 있는 저장된 에너지가 L로 다 가고 L에 저장된 에너지가 C로 다 가니까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을 때 L에서 최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니까 C가 제로일 때 VCT가 제로일 때 여기에 ILT가 최극소가 됩니다. ILT가 여기에 극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C의 전압이 제로일 때 L의 극점이 나오고 L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일 때 C의 걸리는 전압이 극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R 값이 존재하면, R이 존재하면은 여기서 극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보다 적은 영역에서 극점을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R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폭이 늘어납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R이 제로일 때는 여기 요 점에서 극점이 일어나던 것이 R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극점이 조금씩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여기가 크리티컬 딱 댐핑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런 R이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C에 저장된 에너지도 많고 L에 저장된 에너지도 많기 때문에 같이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내보내서 같이 사라지는 것이 크리티컬 댐핑이고 그보다 더 R값이 증가하면 더 왼쪽으로 올 거니까 L에 저장된 에너지가 C로, 그러니까 C에서 L로 가기는 가는데 L에서 다시 C로는 오지는 않는다. 왜?
L에 저장된 에너지 최대값일 때 보니까 C에도 저장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내보내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니까 오버댐핑이나 크리티컬 댐핑은 그냥 파형이 한번 쭉 감소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은 L에서 C로 저장된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L에 저장된 에너지가 많고 C의 에너지가 적게 저장됐을 때는 가는데 왜? 얘가 다 소모하기 이전에 얘가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L에 저장된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제로 되기 이전에 제로 됐을 때 L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으면은 L에서 C로 에너지가 다시 전달이 되는데 지금 경우 R이 매우 클 때는 이 값이 왼쪽으로 오는 거니까 L에 저장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C에는 저장돼 있어요. 저장돼 있으니까 얘가 제로로 될 때 얘도 이미 그 전에 제로로 가버리는 거죠. L에 저장된 에너지도. 그래서 C와 L이 동시에 쭉 제로로 가버리는 과제동이나 또는 인계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댐핑이 되려 그러면은, 즉, 부족제동이 되려 그러면은 VC에 저장된 에너지, 그러니까 L에 저장된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VC에 저장된 에너지가 조금 적어서 C에서 저장된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 L에도 저장된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어야만이 다시 C로 저장된 에너지가 넘어간다. 그래서 R값에 따라서 우리는 과제동, 인계제동, 부족제동, LC 공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 대신 L과 C는 고정된 값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원이 결정된다는 것은 요 반경이 LC분의 1이니까 L값과 C값이 고정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R만을 쭉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예제 하나를 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하나의 회로에서 R이 변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쭉 보자는 거예요. 45mm. 세 번째, R이 24옴일 때. 뭐, 제로옴일 때는 우리가 뭐, 풀 필요가 없이 아껴 풀었어요. 풀었으니까, 제로옴일 때는, 공진에 대한 파형이니까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되는 거고요. 자, 이때가 과제동이고, 여기가 인계제동이고, 여기가 언더댐핑, 부족제동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케이스에 T가 음의 영역에서 풉니다. 자, T가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열리는 거고, 닫혀 있을 때는 얘가 오픈 서킷이니까 이쪽은 필요 없고요. 저항 R과 R이 달렸으니까 여기에 6V가 걸려요. 여기도 6V가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LT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VCT는 이 전압이 그대로 걸리는 거죠. 왜? 여기 전압이 안 걸릴 거니까. 그래서 VCT는 6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은요, 요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 방식을, 미분방식을 갖고 문제를 풀면은요, LC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DT 자성분의 D 자성의 VCT 플러스 RC, R이 104 옴 곱하기 C가 10mF의 DT분의 D VCT 플러스 VCT가 제로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해. 25를 곱합시다. 25를 곱하면은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D자성 플러스 얘는 1.04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얘가 없어지고 4를 나눴으니까 25, 26이 되겠네요. 26D 플러스 25는 제로 되는, 그래서 D 플러스 25, D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D의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따라서 VCT는 AE의 마이너스 T 플러스 BE의 마이너스 25T. B 값이 매우 적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느냐, 6이 돼야 되고요. ILT를 구하면은 10mF의 DT분의 D VCT. 자, T가 제로인 순간에 ILT는 제로니까 이 말은 DT분의 D VCT도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제로가 되면은 얘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E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5B, E의 마이너스 25T가 제로이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5B가 제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5B가 됩니다. 자, 요 값을 여기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5B 플러스 B가 U, B는 마이너스 24분의 U, 4분의 8분의 2, 4, 6, 23,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A는 그것의 25배니까 4분의 25. 따라서 VCT는 4분의 21에 25의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5T.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ILT는 이걸 미분한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에 얘를 미분하면은 4분의 1에 마이너스 25의 2의 마이너스 t 이게 플러스 25의 2의 마이너스 25t. 그래서 25를 앞으로 어집어오고 4분의 16분의 그러니까 4분의 0.25 마이너스 4분의 0.25 400분의 25 5로 나누면은 80분의 5 80분의 5는 16분의 1 16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5t 25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지? 마이너스 나서니까 거꾸로 되네. 요걸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t에 따라서 VCT를 그리면은 여기에 얼마가 되냐면 6에서 조금은 완만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고 ILT는 이런 스타일로 됩니다. 얘가 ILT, 얘가 VCT. 자, 그러면 ILT의 맥스가 되는 T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ILT의 극점을 구해보면은 DT분의 DILT를 구해보면은 16분의 1에 마이너스 25의 2의 마이너스 25T 마이너스 플러스 T 2의 마이너스 T가 제로 되는 T의 근이니까 2의 마이너스 t는 25의 2의 마이너스 25t. 양변 록을 취하면은 마이너스 t의 ln에 마이너스 t는 ln에 25 플러스 마이너스 25t. 따라서 20t가 ln 25 t는 20분의 5의 ln 5죠. 5, 25. 5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네. 그래서 10분의 ln 5. ln 5가 얼마 되죠? ln 5는 ln 2분의 10. 1 마이너스 ln 2. ln 2가, ln 2 모르겠네. 그래서 요 t가 얼마냐면 계산기를 안 가면 모르는데 10분의 1 곱하기 ln 5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값을, 최소값을 갖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VCT를 구하면 VCT를 여기다가 VCT에다가 T 대신에 얘를 넣으면 돼요.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계제동일 때를 구겠습니다. 자, 인계제동이니까 R이 45ohm입니다. 그러면은 T가 음의 영역에서는 똑같아요. 전류가 흐르지가 않고 VCT는 6V가 걸리는 거고 T가 양의 영역에서는 이번에는 루프 방역식. 자, 이렇게 ILT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RT R 곱하기 ILT
플러스 4의 dt분의 dilt 플러스 vct는 제로가 되고요. ilt 자체가 c 10mm의 dt분의 dvct.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하면은 r이 얼마냐면 40 ILS 플러스 4S의 ILS 마이너스 IL0인데 IL0가 제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VCS는 제로. 그 다음에 ILS는 0, 10의 마이너스 2성 S의 VCS 마이너스 VC0 U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값을 여기다가 ILS 대신에 그러면은 40에 0.4 S의 ILS 그 다음에 0.06 곱하기 40이니까 0.06 2.4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플러스 4S의 얘를 곱하면은 0.04 S의 자성의 ILS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0.24 S 플러스 여기 VCS죠. VCS는 제로다. 따라서 VCS는 0.04S의 자성 플러스 0.4S 플러스 1분의 0.24S 플러스 2.4 25를 곱해. 그럼 S 자성 플러스 여기가 12제죠. 10S 플러스 25분의 0.04에다가 25를 곱하면 1이니까 6 S 플러스 얘는 10배죠. 그래서 60. 따라서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6의 S 플러스 5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VCS는 S 플러스 5분의 6 플러스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30. 그래서 영라플러스 변환하면은 6에 1 플러스 5t에 2에 마이너스 5t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계 제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LT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이어도 좋아요. 여기다 이어도 좋고 아니면은 ILS를 구하겠어요. ILS는 0.01S의 VCS 마이너스 0.06은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S를 나눠. 그러면은 S의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아니지.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6S의 자성 플러스 60S 마이너스 0.06 예, 0.01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0.01 0.01을 빼면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6S의 자성 플러스 60S 마이너스 6의 S 플러스 5의 자성 그래서 ILS는 6S의 자성 없어지고요. 여기가 10, 60S도 없어지고 25 마이너스 0.01에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6 곱하기 25 그러면은 150이 됩니까? 150 0.01이니까 마이너스 0.15 1.5가 되나? 1.5에 마이너스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1.5 따라서 ILT는
마이너스 1.5 t에 2에 마이너스 5t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계제동일 때의 전압파형과 전류파형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적제동 언더댐핑 케이스는 R이 24옴일 때요. R이 24옴이면 역시 T가 음의 영역에서는 같고요. 자, 이번에는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하겠습니다. T가 양의 영역에서. 그래서 여기가 24옴이 있고 L은 4S가 됩니다. 초기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C는 SC분의 S분의 100이 돼요. 100이 되고 전류가 0.01 곱하기 0.06이 들어갑니다. 그때 여기가 들어가 VCS,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S. 자, VCS는 얘 임피던스하고 얘 두 개 합의 인시던스의 병렬에다가 0.06을 곱하면 돼. 그래서 S분의 100과 4S 플러스 24. 그러면은 S분의 100 플러스 4S 플러스 24분의 0.06 곱하기 S분의 100 곱하기 4S 플러스 24. S를 곱해. 그럼 4S의 자성 플러스 24S 플러스 100분의 여기는 100을 곱해, 여기 100을 곱하면 6이 되고요. S를 곱했으니까 6, 24S 플러스 120, 144. 사로 나눠. 그러면은 S 자성 플러스 6S 플러스 25분의 6S 플러스 4를 나눴으니까 38. 48이 32, 46이 24, 36. 얘는 S 플러스 3의 자성 플러스 16분의 6의 S 플러스 3 플러스 36, 18, 18이 되죠. S 플러스 3의 자성 플러스 16분의 6의 S 플러스 3 플러스 S 플러스 3의 자성 플러스 16분의 2 곱하기 4. 자, 따라서 VCT는 0 라플라스 하면 되니까 얘는 코사인으로 얘는 사인으로 6에 2에 마이너스 3t의 코사인 4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t의 사인 4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좀 더 간략하게 하면 2를 앞으로 2에 마이너스 3t 3의 코사인 4t 플러스 사인 4t 이렇게 하면 되고요. ILT는 ILS부터 갈까요? ILS는 이 전류의 일부가 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일로 가는 전류니까 이 전류의 반대 방향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하는데 전류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S분의 100 플러스 4S 플러스 24분의 상대방 임피던스 S분의 100 곱하기 0.06 분자분모의 S를 곱해. 그러면은 4S의 자성 플러스 24S 플러스 100분의 야하고 야하면 6이 되니까 S를 곱하면 마이너스 6. 4를 나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요. S 플러스 3의 자성 플러스 1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에 2의 마이너스 3t의 사인 4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전류 파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하나의 회로에서 과제동, 그 다음에 인계제동, 부족제동에 대해서 식을 구했고요. 파형을 그리면은 뭐 손으로 그리는 거는 좀 부적합한 거니까 교재에 있는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됩니다. 뭐 파형은 똑같죠. 오버댐핑, 크리티컬 댐핑, 그 다음에 언더댐핑.